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에 만들어진 정부로서 올해가 딱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바로 100년 전 도대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왜 만들어졌으며 어떤 과정을 겪었으며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자, 도대체 why? 왜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배운 지식 써먹어야죠. 바로 3.1운동 이후 우리가 느낀 거예요. 자,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계속 이어나가려면 안정적이고 통일된 지도부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3.1운동 이후 지도부의 필요성을 느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정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3.1운동이 일어나던 바로 그때 연해주 지역에서 대한국민의회라는 정부가 만들어져요. 자, 연해주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들 독립운동가의 생각은 뭐냐? 일본과 싸우자, 무장투쟁을 통해 독립운동을 하자를 주장했던 정부.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연해주를 포함한 이 근처 서간도라든지 북간도 지역에 우리나라 독립군 기지가 많이 있었잖아. 바로 그들을 이용하자는 거지. 자, 이 정부에 이어서 상하이에도 정부가 하나 만들어져. 그게 바로 상하이 임시정부인데 상하이가 가지는 위치적 장점이 뭐라 그랬어? 외교 활동에 유리한 곳. 그래서 이들은 외교 활동을 통해 독립하자. 자, 또 하나의 정부가 한성, 당시 서울에 만들어지는데 자, 무려 몇 개의 정부가 만들어진 거야? 3개의 정부. 연해주에 하나, 상하이에 하나, 국내에 하나. 자, 근데 이 3개의 정부가 있다는 건 효율적이고 안정적이고 통일된 지도부는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 3개의 정부를 모아자 하나로 합치자. 바로 통합의 과정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자, 우리 어떤 정부, 단체들을 통합한다? 생각보다 쉽지 않지. 매우 어려운 과정이지. 자, 이 통합 과정 속에 나타난 문제가 2개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위치 문제야. 도대체 어디에 위치를 둘 것이냐. 연해주, 상하이, 국내 중에 일단 어디는 제외됐을까? 국내는 제외됐겠지. 일본 통치 중심에 있는 국내에서 우리나라 정부 만든다는 건 위험 부담이 크잖아. 자, 그래서 상하이 아니면 연해주야. 자, 단순한 위치 문제가 아니야. 상하이에 두자라고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독립운동하자? 외교 활동에 주력하자. 연해주 위치를 주장하는 애들은 무장투쟁을 강조하는 아이들. 자, 우리 알다시피 어디에 최종적으로 자리 잡게 되지? 바로 상하이가 이기게 된다는 거. 그럼 그 다음 리더를 누가 할 거냐? 대통령 선정 문제. 그게 이승만. 그리고 이승만 아니면 된다. 자, 누가 승리하게 되냐? 이승만이 승리하게 되는데 이승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상하이 정부와 한성 정부의 리더 역할을 이승만이 했어. 그러니 당연히 유력한 후보였겠지. 자, 그래서 우린 큰이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어떻게 하냐? 위치는 상하이에 두었고 대한국민의회가 통합되었고 한성정부로부터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라고 표현해. 어렵지? 쉽게 3개의 정부가 하나로 합해진 거야. 바로 그래서 나온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줄여서 임정.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공화정, 민주공화제를 수립했던 정부. 자, 우리 공화정 한번 복습해볼까? 최초로 공화정을 주장했던 단체. 그렇지, 신민회. 그 다음 10년대 공화정을 주장했던 단체. 그렇지, 대한광복회. 그리고 최초로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이후의 단체들은 다 민주공화정이니 민주공화정에 해당해서는 이렇게만 정리하면 깔끔할 거야. 자, 민주공화정이기 때문에 지금과 똑같은 거야. 바로 3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임시의정원, 국무원, 법원이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분리되어 있는 거지. 바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잖아.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다. 서로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거. 상당히 발전된 정부였다는 거지. 자, 이승만 대통령, 국무총리 이동휘. 국무총리를 굳이 적어준 이유는 이동휘는 연해주를 이끌었던 독립운동가야. 그 말은 연해주 중심의 무장투쟁의 의견을 주장했던 독립운동가도 같이 했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정부가 만들어졌어. 그럼 정부가 만들어졌으니 도대체 이 정부 어떻게 활동했는지 봐야지. 활동. 굉장히 여러 활동들을 하지. 자, 먼저 비밀행정조직. 자, 독립운동 하려면 비밀스럽게 해야지. 일본의 감시와 탄압을 벗어나야 되니까.
자, 지금 우리 미국의 유명한 정보기구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지? FBI. 미안해. 지금 가래가 많이 껴가지고 미안. 자, SI 아니야. CIA. 자, 이런 비밀 정보 수집하는 기구들이 있는데 미국의 FBI가 있었다면 당시 우리나라인 교통국, 미국의 CIA가 있다면 우리는 연통제. 이름이 조금 구수하고 토속적이어서 그렇지 하는 역할은 똑같아. 비밀정보요원들. 자, 군사조직도 운영되고 있지. 왜 군사조직이 운영될 수 있을까? 그렇지. 이동희를 포함한 연해주, 무장투쟁을 주장했던 독립운동가들도 참여했던 정부가 임시정부잖아. 그래서 계속 무장투쟁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뭐 광복군 사령부라든지 광복군 총영, 뭐 참의부 이런 군대 조직을 여전히 임시정부가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 계몽활동. 우리 정부잖아. 정부. 우리 백성들을 생각해주고 챙겨줘야지. 무지몽매한 백성들을 깨우쳐주는 활동, 계몽활동. 그래서 신문, 독립신문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지식도 늘려주고 이 당시 정세도 가르쳐주고 독립이 필요한 이유도 설명해주고. 선생님, 독립신문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지. 우리 독립협회에서 만든 신문도 독립신문이었지. 이름이 같아. 자, 이름이 같아. 자, 그러면 사료편찬소. 사료, 옛날 자료를 편찬하는 거야. 즉 쉽게 말해 출판사 생각하면 된다. 자, 그럼 이런 것들 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냐. 자, 그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해봐. 여러분이 임시정부의 주요 요원들이야. 어떻게 돈 마련할래? 뭐 모금 활동도 했겠고 여러 가지 활동도 했겠지. 뭐 반섭할 때 보니까 7.18을 털었어요. 뭐 일본인들에게 약탈했어요. 뭐 이런 의견도 있더만. 자, 임시정부는 어떻게 돈을 가장 많이 마련했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야. 하나는 공채, 독립공채라기도 하고 애국공채라기도 하는 것들을 발행해.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독립공채라고 나와 있거든.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 이런 종이야, 종이. 여기 뭐 독립공채, 애국공채. 이 종이, 이 채권은 뭐 1억 원의 가치를 갖고 있는 채권이다. 자, 언제까지 이 돈 갚겠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도장 빵 찍혀있는 종이가 채권이야, 채권. 즉, 이 종이 가져가면 여기 적혀있는 X만큼 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독립공채 어떤 사람들이 이거 많이 사줄까? 그렇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도와주고 싶은 사람들이 이 독립공채, 애국공채 사주는 거지. 자, 이렇게도 돈을 마련하고,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뭐냐? 직접 회사를 운영해, 기업을. 우리 어떻게 이해하면 좋으냐면 우리 영화 킹스맨 본 친구들 알 거 아니야? 그 킹스맨 보면 양복, 정장 만드는 가게 하잖아. 하지만 비밀 요원들도 일을 하고 있는. 자, 양복으로 돈 벌고. 킹스맨 2 보면 뭐 골든서클의 비밀인가? 미국으로 건너가지. 거기 미국 애들은 어떻게 돈 벌어? 그렇지. 위스키, 술 만드는 회사로 돈 많이 벌잖아. 그런 식으로 별도로 회사를 운영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번 돈이 몰래 비밀 요원들의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이는 거지. 자, 우리도 그런 회사가 있었다라는 거지. 바로 이륙양행. 만주 지역에 있었던 회사인데 사장님이 아일랜드 사람이야. 조지 쇼라는 사람인데 아일랜드 사람을 사장이 앉혔던 이유. 그렇지. 일본의 감시와 탄압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지. 자, 이륙양행 말고 국내 부산에는 백산상해라는 회사도 있어. 자, 이런 회사를 통해 번 돈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으로 쓰이게 된다는 거지. 자, 활동 여러 개 잘하고 있지. 근데 얘들아, 임시정부의 위치가 어디야? 그렇지. 상하이. 상하이는 무슨 활동에 유리하지? 외교활동. 당연히 외교활동에 주력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래서 외교활동에 가장 많은 노력들을 들이게 되지.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게 독립청원서. 청원, 요청한다는 뜻이야. 강대국들에게 우리나라 독립 좀 도와주세요 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게 돼. 바로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가서 제출하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구미위원부. 미국에 사무실을 설치한 거야. 미국에. 자, 미국에 사무실을 설치했던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승만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도 나오고 미국에서 대학교도 나왔어. 그래서 미국에 동기동창들이 많거든. 근데 그 미국의 동기동창들이 미국 정치인들도 많았어. 그래서 그들과 함께 외교활동 좀 도와달라. 우리나라 독립 좀 도와달라.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미국에 사무실을 설치하게 되는 거지. 구미위원부.
자, 여기까지 임시정부의 활동인데 어때? 그렇지. 굉장히 활동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잘하고 있지. 하지만 안타깝게 활동 성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 성과가 미비해. 왜 미비했냐? 자, 임시정부는 어느 활동에 특히 주력했지? 외교 활동. 외교 활동의 한계점이야. 얘들아, 외교로 독립한다?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 않아? 다른 나라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가 우리와 뜻이 다르다면, 그렇지. 큰 성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때 안타깝게 강대국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누구의 친구야? 일본의 친구잖아. 그래서 외교 활동을 통한 독립은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거지. 그런 와중에 비밀 행정조직이 걸려 교통국 연통제가 일본에서 발각되게 돼. 그럼 활동이 더욱더 어려워졌겠지. 그러다 보니 내부 분열, 내부 갈등. 특히 무장투쟁을 강조했던 연해주 출신과 외교 활동을 강조했던 상하이 아이들끼리의 분열도 있고, 원래 독립운동하던 민족주의자와 3.1운동 이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던 사상, 사회주의자들 간의 갈등, 즉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표출되게 된다. 그럼 당연히 임시정부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인정 침체, 인정이 깔아앉는다는 뜻이야. 그럼 인정 이대로 망하게 둘 거야? 아니지. 어떤 노력을 해야지. 그래서 나왔던 노력이 뭐냐? 야, 우리 싸우고 갈등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제대로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해결책을 한번 논의해보자. 그래서 나온 회의가 국민대표회의. 자, 하지만 안타깝게 국민대표회의도 결과적으로 분열로 실패하거든. 가장 대표적인 대립 의견이 뭐였냐? 바로 창조파와 개조파. 새롭게 뜯어고치자, 새롭게 만들자. 아예 없고 임시정부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들자. 창조하자. 창조파. 오케이. 문제 있는 건 인정. 하지만 새롭게 만드는 건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어렵다. 천천히 고쳐나가자. 개조파. 자, 창조파, 개조파의 분열로 결국 국민대표회도 실패. 자, 여기까지 배운 게 임시정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어떻게 약해졌는지,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지까지 배운 거야. 여기까지가 임시정부 20년대까지 활동이거든. 자, 국민대표 이후 192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임정은 나날이 약해져 계속. 자, 근데 선생님 왜 20년대 임시정부라는 걸 강조하십니까? 얘들아, 임시정부는 1919년에 만들어져서 일제강점기 기준 45년까지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역시나 몇 년 단위로 기억해줘야 된다? 10년 단위. 그래서 오늘은 1920년대 임시정부까지만 정리한 거야. 자, 우리가 한 다음 주 정도에 1930년대 임시정부는 어떻게 활동했으며 40년대 임시정부는 어땠는지를 천천히 살펴볼 거야. 여러분, 오늘 20년대 임시정부까지 잘 정리하면 돼.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자, 너무 고생 많았고, 자, 언제나 화이팅! 그리고 꼭 부탁하는 거, 요즘 감기 환자들이 많아. 쌤도 지금 감기가 안 낫고 있는데, 자, 감기 조심하자. 자, 안녕!